이재명 대통령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대해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상 과정의 긴장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듯 치아까지 흔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다뤄볼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세를 포함해서 여러 정치권 이슈들이 있는데 그 전에 가장 먼저 좀 다뤄봐야 할 부분들이 김건희 특검팀이 지금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속보 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특검이 구치소에 도착했다는 속보 외에는 추가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조사에 불응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통상의 예에 따라 발부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행 여부인데 실제 문홍주 특검보가 이제 집행 지휘를 하겠다는 건데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또 별 문제거든요. 예컨대 집행력 있는 체포영장이지만 조사실로의 인치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응하지 않게 되면 물리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특검도 그렇고 구치소 측도 그렇고 사실 현실적인 한계가 좀 있긴 있어요. 두 번째는 물리적 집행을 다리, 팔 잡고 만약에 집행을 한다 해요. 그러면 집행 이후에 조사실로 인치가 되고 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자명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치에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인치의 목적이 달성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 과정은 특검이 적법하게 한다 하더라도 원래 수사 목적은 진술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술 듣는 다른 방법을 왜 강구하지 않았을까? 예컨대 서면에 의한 본인의 입장을 듣는다든가, 물론 이게 특혜라는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수사 목적은 진술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서면에 의한 진술 또는 방문조사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 그랬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인치를 마지막에 시도하는 거, 저는 이게 오히려 순서로 맞지 않았나. 물론 국민적 시각이나 정치권에 이것 왜 특혜를 윤 전 대통령에게 주느냐라는 비판을 선제적으로 의식해서 수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강제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는 다소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법률적인 절차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입니다. 다른 부패범죄 관련해서 구속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사람을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헌을 물랑케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당사자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야 한다? 어떤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둘째로는 전직 대통령이자 전직 검찰총장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집권기간 동안에 법을 앞세워서 일종의 노조를 건폭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었고 계엄령 선포할 때는 의사를 처단한다고 얘기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법을 한때 앞세워서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시 법을 앞세워서 나 보호해달라고 저렇게 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이건 법리적 관점이나 또 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의자 인권을 좀 주장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피의자와 동일한 선상에서 처분이 내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내가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게 만약에 용납이 된다고 하면 일반적인 피의자도 똑같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사받기 싫으니까 구치소로 와서 조사라고 다 누구나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인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언어 도단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특검이 이렇게 강제로 끌어내는 이런 방식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나가서 조사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법률적으로 투쟁할 부분들이 있다면 투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지금 세 개의 특검의 수사 대상이잖아요. 근데 먼저 특검 출범 전에 이미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후에 이제 구속 취소가 돼서 나온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 개의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 수사 대상임을 알았다면 저런 내란 특검에서 이건 이제 수사의 편의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리고 인권 이건 제가 거론하지 않겠어요.
근데 수사 편의적 차원에서 보면 내란 특검이 먼저 구속을 이렇게 먼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다른 특검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구속된 마당에 어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나오겠어요. 이게 체포영장의 우려 때문에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두 번 불응하면 지금과 같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그러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이제 불이익 때문에 이제 진술을 나와서 하는 것인데 이걸 내란 특검이 먼저 영장을 신청을 해가지고 구속을 해놓으니까 다른 특검 조사에는 응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죠. 비자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은 내란 특검과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 이 특검 세 개의 특검이 조사 상태가 완료가 되면 통합 조사를 하고 나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될 일을 먼저 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해 놓으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 이상의 불이익은 없잖아요.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저렇게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조사 장소를 변경하는 거죠. 구속된 장소를 변경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지 구속되고 안 되고요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내란 특검이 성급한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두 번째 구속의 경우에 그것은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거고 지금 이 사건은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 불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으로 뭐 본인이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사건 구속돼 있다라고 해서 이 사건에 대한 혐의도 똑같이 중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거고 건폭 관련돼서도 이게 노조를 일반적으로 건폭이라고 칭한 게 아니에요. 건설 노조의 일부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 그 평가를 한 것이지 건설 노조 일부 행태에 대해서 다른 노조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주를 방해하거나 폭력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 이런 거는 당연히 법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조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좀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검찰이 뭐하러 신병 확보를 합니까? 피의자들 왜 구속 수사를 합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똑같은 논리를 댄다고 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피의자가 나가서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는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뭐하러 구속해서 수사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란 특검이 구속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온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부터 관저에서부터 막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일종의 꼼수가 동원되고 법원에서 사실 어이없는 이유로 구속 취소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포기하고 이런 과정들 다 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빨리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모든 세 개 특검이 운영되고 있죠. 굴러가고 있지만 세 개 특검의 범죄 혐의의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그 당사자들이 지금 하다못해 내란 특검 과정에서도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 경호 첫 관계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말 바꾸고 있잖아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도 구속이 불가피했던 거고요. 그리고 세 개의 특검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통합수사가 과연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혐의가 너무 많기도 하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받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사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들을 구분해가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걸 호소하는 정치 투쟁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정석에 가까운 거고 그러면 구속된 당사자로서 법률적인 조치에 대해서 따르는 게 응당 당연한 건데 그걸 마치 굉장히 이게 부당한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국민들은 더 분노 어린 시각으로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실제 그 영장을 청구할 때도 여러 개의 혐의를 같이 청구했어요. 수사가 다 마무리된 뒤에 하나하나 청구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것은 당부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자 영장을 청구할 만하냐 안 하냐는 수사팀이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적 시각에서 평가 기준이 다 다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평가를 하지 않겠지만 수사 편의성,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제가 비판적 시각인 거예요. 이재명 전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보면 5-6개 혐의를 같이 다 수사가 끝난 마당에 그때 영장을 청구했어요. 근데 위증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도 있었고,
그죠? 물론 영장이 기각됐지만 이거는 수사팀이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낫겠다 안 낫겠다에 대한 평가인데 그 평가를 이번 내란 특검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급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성과를 내란 특검이 가져가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내란 특검은 수사를 다른 그 수사기관에다 해놓은 것을 취합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었을까? 가급적이면 세계의 그 수사 대상이 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이 수사를 다 진행한 뒤에 했으면 만약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면 미리 구속영장을 일부 혐의로 해놓고 나서 물론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거 고려했겠죠.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받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럼 조금 더 다른 그 특검과의 협조하에 다 수사가 진행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금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체포동의안을 그럼 각각에 다 상정해가지고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 사건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동시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가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내란 피의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 예우조차 다 박탈된 사람입니다. 그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혐의 자체가 너무 방대해요. 그리고 그동안에 윤 전 대통령이 보였던 한번 행태를 보십시오. 제대로 조사받겠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일반적인 검찰들도 신병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조사하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도 똑같이 그런 상례에 따랐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그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걸 뭐 봐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정을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조사를 물론 이게 특혜다 이런 시각을 도외시한다면 자 구속돼 있어요. 그러면 굳이 그 윤 전 대통령을 구속된 장소에서 조사실로 인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진술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해요. 자 여기까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조사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아니 서면 조사라든가 방문 조사를 왜 시도 안 하는지,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다, 필요가 없다, 왜 그러는지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특검 자체에서 물론 원칙은 인치해서 수사하는 게 맞죠.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꼭 필요하고 이 받을 목적이 제일 큰 과제였다면 그럼 다른 수사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이거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보면 방문 조사도 하잖아요. 뭐 전직 대통령 등 전직 영부인 등 방문 조사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그 여론을 의식한 또는 정치권의 평가를 의식한 이런 특검의 행보가 아닌가라는 시선도 받을 만한 것이죠. 얘기가 계속 돌고 있긴 한데요.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할 때 왜 비난받았습니까? 조사하면 됐지. 경호처 시설이든 아니면 소환 조사를 하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여론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 경호처 시설에서 검사들이 휴대폰 빼앗긴 채 조사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했던 거예요. 그럼 조사하는 것 행위 자체가 그게 중요하면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와서 조사해라.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더군다나 내란범인데 이걸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국민 여론 눈치 봤다고 하면 그런 눈치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특검 조사 그거는 관련해서 특혜가 아니죠. 대통령 시절에는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혜라고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고민할 부분이지만 왜 그걸 안 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아하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특검의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 어쨌든 두 분의 입장을 들어봤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할 텐데 좌측의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입니다. 앞서 저희도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전 9시쯤부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를 했는데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에 따르면 지금 휴대전화를 갖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실시간으로 어쨌든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은 힘든 상황이다.
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치소 앞에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경력도 보이고요.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서 기동대 200여 명도 구치소 주변에 배치된 상태인데 9시 정도에 이제 특검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시 30분을 지나고 있거든요. 당초 특검의 계획은 10시까지 이제 광화문에 있는 이제 특검 사무실로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미 30분이 지난 시기입니다. 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문흥조 특검보도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저희가 인치를 한다는 것이 뭐 잡아 끌고 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게 전직 대통령인지 아니 여부를 떠나서 이제 설득 과정을 상당히 오랫동안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 과정을 거치고 나서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 한두 번은 시도를 할 거예요. 그 시도라는 것이 예컨대 윤 전 대통령 등 그 인치 대상자를 뭐 잡고 이렇게 이제 같이 가자라고 시도를 하겠죠. 근데 그게 거기서도 만약에 응하지 않게 되면 그럼 사실 팔다리를 잡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만약 육체적인 어떤 피해를 끼치게 되면 그 더 큰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 설득해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같이 가게 되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 인치 목적을 달성할 여지가 커지는데 그게 아니고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데리고 간다, 수갑 채워서 간다, 포승줄 묶어서 간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출두한 이후에 인치된 이후에 진술을 안 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마 특검부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설득을 통해서 그 인치실로 데리고 가는 이런 식의 방법을 먼저 오랫동안 시도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다. 설득을 대화가 오가겠죠.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 자체가 뭐 같은 동어 반복을 한다든가 이게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면 그때는 철수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물리적 행사를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 어쨌든 관련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앞서 뭐 내란 특검팀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를 시도한 적이 있지만 지금 오늘 시점과 조금 다른 부분을 짚어보자면 오늘은 이제 특검부가 직접 이제 현장에 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게 되고 이제 물론 집행은 교도관이 맞는데 특검부가 직접 갔다는 거 어쨌든 그 의지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구치소장을 지휘하는 형태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휘하면 구치소장이 집행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특검이 직접 가서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다리를 걸쳐서 뭔가 상황을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상황을 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득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압박을 가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식들도 뭐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 협조할 태도였으면은 진즉에 협조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협조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또 뭐 일각에서는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핑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하다못해 파면된 이후에 대통령실 그 관저에서 나올 때 연일 뭐 일종의 파티를 했다는 등 이런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지병을 핑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실명유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구속 며칠 됐다고 지금 실명유기가 마치 구속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설명을 합니까? 그것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일종의 정치투쟁 단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를 하게 되면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검법을 다 거부를 했던 거잖아요. 재임 시절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도 이건 위헌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저는 억지 논리라고 보지만 근데 지금 그 특검의 조사에 자기가 응하게 되면 자기 논리가 무너진다. 이게 첫 번째 계산이 있을 거고요. 둘째로는 지금 특검 조사에 계속 응하면 응할수록 아마 수렁으로 점점 빠진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에 응하게 되면 바로 다음 사법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것에 저항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라도 또 나중에 가서 뭐 유죄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사명까지 생각한다면 그걸 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저렇게 행동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거의 저는 그 자범 수준의 행태다. 전직 대통령의 품격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으로 이 시각 서울구치소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잠시 연결이 고르지 못해서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내란 특검의 그 집행주의 때는 약간 달라요. 그때는
실제 내란 특검 보나 특검 수사관들이 가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서울구치소 측에 집행지휘만 내렸거든요. 그리고 그 성공하지 못한 서울구치소 측에다가 책임을 묻겠다 막 그러니까 그 서울구치소 측에서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특검 보나 특검 검사를 보내라. 이렇게 와서 직접 그 집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반영한 아마 특검보의 현장 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2번인가 하고 나서 구속적 부심을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청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이 청구가 되니까 뭐 집행을 정지를 했죠.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 다만 그 당시에도 현장 상황이 교도관들의 그 전원에 의하면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국민적 시각이나 정치권의 평가가 다양한 평가가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만약 실명의 위험 아프다 그러면 아픈가 보다라는 정도의 반응을 보여야지 제가 진짜 아프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글쎄 인정 차원에서 그 맞지 않는 거다. 뭐 진단서까지 제출했다고 하니까 그거를 또 폄하하는 취지 이런 말씀들은 이제 안 맞다고 보고 다만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검이 전략적으로 애당초부터 그 예전에도 보면 역대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도 응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었단 말이죠. 재판에 응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다 사례를 참고해서 수사 전략을 꼼꼼하게 세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뭐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구치소 측의 의료 진입 판단했을 때 지금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매우 위중한 상황 정도는 아니라고 봤던 거잖아요. 그걸 구치소 측에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근거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도 제가 느끼는 거지만 윤 전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왜 윤 전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얘기합니까? 이제 국가 사법 체계 내에서 국가 공권력이 일종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 물리력을 행사할 때 우리가 뭐 헌법이나 법률을 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럼 합법적인 물리력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떤 방식으로 거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걸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다 윤 전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럼 윤 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야 한다. 그럼 국가 공권력이 뭐 하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의 영장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항상 피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네. 팔다리를 들고 조사실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제가 건가요? 아까 전직 그거 대통령 한번 품격을 여쭤볼게요. 말씀드린 어떤 거예요. 피의자라도 어떤 피고인이라도 일반적인 만약에 피의자 같으면 출석을 그렇게 안 하지 한다 그러면 않겠습니까? 팔다리를 끌고 조사실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피의자는 감히 예. 그렇게 시도하지도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라도 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더 데려다 놓을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윤 전 대통령의 사정을 보면서 이걸 다 판단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두 분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현장 점검에 나서서 뭐 관련된 부분들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장도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인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절차에 따라서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덧붙인 부분들이 뭐 윤 전 대통령처럼 뭐 구인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를 받아서 법원이나 검찰에 통보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부분과 사실은 연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권 침해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평론가님께서 이제 사법 절차 내에 현실을 잘 정확히 이제 경험적으로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 실제 윤 전 대통령을 팔다리를 잡고 조사실로 데리고 간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일반 재소자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고지하고 그 불이익이 두려워서 나가는 것이지 이게 육체적으로 힘이 딸려서 끌려나가는 이런 상황은 사실상 없단 말이죠. 근데 마치 이걸 교도소 측이나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다 이렇게 하게 되면 특검도 곤란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교도소 측에서 그럼 특검 당신들 와서 집행해라, 참관해라. 이게 현실이 어떤지. 왜냐하면 내란 특검 당시에 그 내란 특검 측에서 그랬거든요. 이거 왜 집행 안 하느냐? 실제 현실적으로 소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냐라는 것인데 사실은 뭐 질질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인지 저는 이런 시각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현행범을 체포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조사를 위한 인치잖아요.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의 발부 목적은
조사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조사에 응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가 조사에 응할 의도가 응하지 않을 의도가 명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갈 이유가 뭐죠? 어차피 가도 뭐 입 벌려서 진술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 이유는 사실 정치적인 고려, 국민적 시각, 정치권의 비판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 이게 아니고 인권적 차원에서 보면 인권이 아예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너무 다그치는 부분은 이게 뭐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 예. 구치소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구치소장의 발언이 정확하게 어떤 워딩인지를 제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검찰이 조사하겠으니까 검찰 조사실로 데려오라 이러면 나 조사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이번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했잖아요. 그럼 그 영장 가지고 간 사람인데 나 안 가겠다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일반적인 우리 영장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럼 나 안 따라갈래 이러면 아무도 그거 집행을 못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장이 설명한 게 체포영장을 들고 갔을 때 나 안 가겠다고 버티면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조사를 받으라고 왔을 때 나 조사 안 받겠습니다라고 불응하는 걸 얘기하는 건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법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저항하고 나는 안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럼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면 뭐하러 구치소를 둡니까? 구치소도 필요 없는 거지. 집에다 그냥 나오지 마세요. 전자발찌 착용시켜주고 집에다 가둬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치소장으로서 해야 될 말입니까? 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구치소가 삼청교육대가 아니잖아요. 구치소 행영법에 보면 포승줄을 채우거나 그다음에 이 수갑을 채우거나 하는 게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그러니까 구치소장 입장에서 교도관들, 교정공무원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때는 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 규정상 물리력 행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도소의 행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검사 또는 법원의 영장 집행을 도와주는 거예요. 영장 집행을 지휘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영장 집행 지휘받는 그 과정도 행영법에 정해진 그 해당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취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말씀 주신 대로 그 영장에 발부된 피의자 피고인들 경우에는 불이익 때문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반자발적으로 응하는 것이지 이게 안 가겠다고 버티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질질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시위 현장에서 팔, 손 잡고 드러내는 거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치소장이 마치 또는 구치소 교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냐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특검보 가서 오늘 보면 알겠지만 그럼 특검보가 끌고 나오면 됩니다. 구치소의 직원들과 상관없이. 물론 이제 특검보 입장은 구치소 방까지는 못 가죠. 어느 정도 공간까지는 이제 구치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자꾸만 옥죄다 보면 특검이나 구치소 입장에서도 곤란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들어오는 속보가 있으면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내란 특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구속이 된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단전단수 관련된 쪽지 내지 관련 소방청 등에게 전화로 한 얘기 등에 대한 이제 법적 평가가 혐의가 중대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것이 영장 발부 판사가 구체적인 설명을 저는 그 혐의별로 했다 한 것은 이제 못 봐가지고 뭉뚱그려서 했기 때문에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 그 소명되는 혐의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인지 아니면 직권남용인지 위증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뭐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제가 관심 가졌던 부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됐다고 소명됐다고 보는지 여부였는데 거기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세 개를 뭉뚱거려서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구체적으로 각 혐의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고려해 보면 뭔가 같은 직권남용 정도는 최소한 법원이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국무위원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 무게추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옮겨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전 총리도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보십니까? 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종의 순차적으로 실행을 한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동의했든 안 했든 간에 거기에 따르는 실행에 옮기는 역할들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이미 그 CCTV로 공개가 된 내용들이 다 보도가 됐지만 관련되는 개업 문건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본인이 걷어가지고 다른 국무위원들한테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 과정들이 담겨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역시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멀찍이서 개업 문건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개업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영상에 찍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떻게 실행에 옮겼느냐는 조금 더 조사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소방청장한테 연락을 해서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고 하잖아요. 소방청장이 진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엄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려고 본인이 실행에 옮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구속사유에서 매우 중요하게 판단 기준이 됐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나라의 장관까지 지낸 국무위원이었던 사람이 헌재나 아니면은 국회에 나가서 다 위증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드러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도 굉장히 위중하게 봤다. 결국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한 전 총리도 역시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위중죄가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지시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 부분만 조금 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하면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영장 발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김건희 특검부터 내란 특검까지 좀 상황들 짚어봤는데 특검 관련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관세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한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큰 산을 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옳았다. 한미 동맹이 더 확고해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이야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한 건 맞아요. 그리고 타결됐기 때문에 일단 한숨 돌린 건 맞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제 저희 야당 측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어쨌든 눈에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저희가 비교의적으로 갖고 있었던 대미 투자 경쟁 상대국들과의 어떤 비교의 이 점이 사라졌다는 부분이 좀 아쉽죠. 특히나 이제 일본과 EU가 자동차 관세가 사실 이제 15% 저희하고 같이 책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저희는 FTA 그 수혜를 받고 있었고 상대국들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아진 부분, 이 부분을 기업들이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조금 걱정은 있습니다. 한 5조 원 정도가 수익이 준다고 이런 말들이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농산물 관련해서 아직까지 명확히 이 서로 간의 의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쌀 소고기는 쌀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그 저율 관세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저희를 압박해도 얻어낼 수 있는 게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고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 세계 소고기 수입국들 중에 제일 많이 수입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그 더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이 먹질 않아요. 그러면 이 수입을 여러 논들 본인들이 가져갈 것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사과 등 방역 관세,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 이 부분 관련돼서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숨은 디테일은 거기에 있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방위비 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에서 또 해결될 부분.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큰 포션을 차지하고 마지막으로 추가 투자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운운했다는 거죠. 3,500억 달러 말고 우리가 필요한 추가 투자, 우리 그 기업들이 할 투자가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한 규모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담판에 의한 이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아직 자화자찬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겠는가. 특히나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아쉽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지금 실용외교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미 관계에서는 실용외교가 중요할 때가 아니고 코드 외교가 중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국내 정치가 돼야 국내 정치가 필요하고 대외 지금 현재 국제 환경을 고려해 보면 실용외교라는 단어보다는 어쩔 수 없이 코드 외교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걸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비롯해서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협상 시한에 쫓겨서 좀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방금 전에 민주당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도 역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협상 시한이 왜 쫓겼습니까? 국민의힘 때문에 쫓긴 거 아닌가요? 조기 대선 치르게 되고 관세 협상이 막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지금 관세 수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다 공석이었던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대통령도 늦게 뽑혔고 그리고 장관들도 역시 인사청문회 겨우 통과해가지고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여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당이기 때문에 협상에 우려를 표시할 수 있고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최소한 협상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노력쯤은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측이 보이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는 한미 FTA를 맺었던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한미 FTA 다 깨버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미국한테 한미 FTA 깨겠다고 얘기하면 미국이 뭐라 하겠습니까? 일종의 힘으로 밀어붙인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큰 시장이 큰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불리한 상황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무역을 만든 것도 미국이고요. 관세 다 내리게 만든 것도 미국이에요. 한미 FTA 맺었잖아요. 그럼 미국이 손해만 봤습니까? 미국이 이득을 얻어간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모든 걸 다 손해만 입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관세를 막 매겨버리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건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미국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그리고 협상하고 난 다음에 아쉬운 점들을 지적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한미 FTA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이 제일 저는 객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소나기는 피했다. 그런데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 문제나 계속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본적인 뭔가 변화들을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좀 맞다고 봐요. 저는 자화자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고생한 건 고생했다고 얘기해줘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역할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메워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치권이 머리 맞대고 노력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니 그때 그 탄핵 이후에 사실 권한대행 시절에 저희가 협상할 때 손 띄라 그랬잖아요. 민주당에서 서두르면 안 된다. 그다음에 미국의 관련 공무원이 한국에서 최선의 걸 갖고 왔다 그랬더니 그거 봐라 왜 이렇게 미국의 구미만은 갖고 왔냐라고 해서 손 띄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미국 대사를 왜 초치했습니까? 그러면 왜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연시킨 책임이 마치 국내심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민주당에 있었던 거죠. 책임의 정치권 소재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대통령이 고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다만 아쉬운 점이 결론적으로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들의 성과로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이걸 해치게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때 권한대행이 대통령 출마를 고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김건희 특검이 서울구치소에서 철수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전 9시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를 했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철수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인치가 무산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실제 설득에 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특검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 집착해서 하는지 물론 법에 의한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지금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의 성과 측면에서 보면 이게 성과라고 보는 것 아니냐. 그 시각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이게 성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이렇게 해봤어. 체포영장까지 집행을 해봤어. 그러니까 우리 다 했어. 나머지 비판은 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은 받는 거야. 이런 정도의 만약에 특검의 그 목표였다 그러면 사실 그 특검의 목표가 잘못된 거죠. 다른 방법으로 먼저 수사를 아직도 다음 수사도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어떻게 권유해드립니다. 논평하시겠습니까?
범죄 피의자가 자기 범죄 행위가 더 드러날까 봐 겁이 나서 뭐 일종의 정치 투쟁하겠다, 잘못된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분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조사에 협력할 만한 태도나 의지가 있다고 하면 내란 재판에는 나왔을 거예요. 지금 내란 재판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박용수 특검으로 국정농단 수사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돌아보길 바라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국정농단 피의자로 구속됐을 때 그때 보였던 행태랑 똑같은 걸 지금 자기가 전직 대통령 지휘로서 당시에 검사였던 사람이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모습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오전 9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는데 강제 인치가 무산됐다는 속보가 전해졌고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추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강제구인 재시도는 없을 것이다. 일단 오늘은 이제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하지는 않겠다는 속보까지 들어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어쨌든 7일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강제인치 시도가 더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오늘은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속보까지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